안녕하십니까.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우입니다. 일반보험 관련 질문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16번째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건물 A에서 임대인이 갑, 임차인이 을인 경우 갑이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건물주가 가입을 했는데 임차인도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임차자 배상 책임보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관련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험의 목적 그리고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개념을 좀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의 목적의 내용을 한번 보면, 보험사고 발생 대상이 되는 객체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건물, 선박보험을 가입하는 선박보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보험 계약의 목적은 뭐냐면,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 이익, 말이 좀 어려운데 피보험 이익이 보험 계약의 목적입니다. 피보험 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해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의 가치가 100억이다. 이게 피보험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보험의 목적과 보험 계약 목적의 관계를 한번 보면, 보험은 보험의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보험 계약의 목적에 따라 구별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보험 목적이라 하더라도 보험 계약의 목적이 모두 동일하지 않더라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보면, 동일한 보험 목적에 대해서 다양한 피보험 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 이 각각의 피보험 이익에 따라 수개의 보험 계약이 발생할 수 있더라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동일 건물에 대해 10층짜리 건물이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10층짜리면 임차인이 10명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사용이익, 그리고 건물주는 1명이죠. 소유이익, 저당이익 등의 다양한 피보험 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각각의 피보험 이익에 따라 보험 계약이 각각 성립하더라. 그래서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10명이 있으니까 10개 증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건물주가 드는 화재보험도 하나 있고, 그래서 11개 증권이 있을 수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종 답변은, 화재 발생 시 임대인 갑, 건물 주인이죠. 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건물 A의 처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환 가치를 잃게 되는데, 이러한 임대인의 경제적 손실을 피보험 이익으로 하여 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 임대인은, 그러니까 아까 100억짜리니까 내가 100억 화재보험을 가입을 한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아까 10명이 있었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그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피보험이익이죠. 보험 계약의 목적이 틀리죠. 그래서 아까 10개 증권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은 동일하죠. 그 건물에 대한 보험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보험 계약의 목적이 동일하지 않더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갑과 건물 주인과 임차인 을은 서로 다른 피보험이익, 사용이익과 소유이익이죠. 그래서 보험 계약을 각각 체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내 거는 아니지만 원상복구 의무가 있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내 거는 아니지만 꼭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기손해담보의 경우 화재 손해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보상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이 부분은 정기위험 특별약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답변을 제가 드리면, 그리고 화재는 어떻습니까? 화재 사고는 보통 약관에서 보상해 주는 거, 화재의 직접적인 손해, 그리고 소방 손해, 피난 손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이게 보통 약관에서 보상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정기위험 담보 특별약관은 이런 정기적 사고를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다,
누룽지처럼 이렇게 눌러붙는다. 초위험이라 이야기하죠.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주는 게 정기요금담보특별약관입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여부와는 관계가 없죠. 예. 그래서 실제 보상 사례를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이 정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다시 이 전기가 왔는데 전기기기 장치가 작동하지 않더라. 이런 부분들을 보상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전신주에 문제가 발생해서 전기기기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전류, 퓨저에 문제가 생겨서 전기장치, 퓨즈를 교체를 했는데 기기가 작동 안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세 가지가 가장 많은 사례로 되는 내용들입니다. 약관을 한번 보면 발전기라든지 여자기, 그리고 변압기, 그리고 배전반, 이와 비슷한 전기기 장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정기적인 사고, 아까 초위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룽지처럼 눌러붙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준다. 연소작용이 아니고. 그래서 한 사고당 5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장기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5만 원입니다. 장기보험이라는 것은 3년 이상 매월 이렇게 납부하는 보험이죠. 5만 원이고. 소멸성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매년 이렇게 갱신을 하는 보험, 이런 경우에는 10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요금담보특별약관은 장기보험이 다소 자기부담금에서는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 발열에 대한 손해는 보상해 주질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열이 발생해서 눌러붙었다, 보상을 안 해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안전장치가 기능상 당연히 작동을 해서 그 안전장치를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은 보상을 해 주질 않습니다. 오늘은 일반보험 관련 16번째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일반보험 관련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상단의 카카오 철연에서 일반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반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익이었습니다.